그 다음에 퍼트, CPM, 칸트 차트, 바 차트. 퍼트, CPM 뭐죠? 퍼트, CPM. 퍼트, CPM. CPM, 퍼트. 우리 지금 아까 계산한 거, 그거 뭐예요? 그 이렇게 계산해서 갔잖아요. 작동되고 안 되고. 그게 진행되는 순서 공정표입니다. 공정표. 공정인데 이 퍼트하고 CPM은 주로 공기, 기간 어떻게 가는지,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비용까지 넣어서 통합적으로 쓰고 있고요. 칸트 차트, 바 차트입니다. 바 차트 이게. 칸트 차트는 바 차트에 바 차트. 바 차트 어떻게 그래요? 막대로. 근데 얘는 예를 들면 이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같은 바 차트라도. 예를 들어서 이달 안에 한 일을 작업을 딱 봤더니 거푸집 조립은 90% 했네. 철분 조립은 65% 했네. 콘크리트는 30% 맞췄네. 요게 칸트 차트예요. 근데 만약에 바 차트면 거푸집 쭉 몇 월 며칠까지. 철근 쭉. 근데 요거는 한 구획 단위로 어떤 그 성과를 체크하기 위한 게 칸트 차트고요. 나머지 CPM은 뭐예요? CPM?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예요. 주경로입니다. 주경로. 주요한 경로. 얘는 가장 긴 놈이에요. 나중에 시험 나오시면 무조건 제일 긴 놈이 주경로야. 왜 그럴까요? 왜? 왜?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뭐. 주경로라는 건 반드시 딱 거쳐야 돼서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 5일 걸리고 8일 걸리고 4일 걸리고. 왜? 지난번에 왜 그렇게 계산했잖아요. 왜? 뭘 하나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루 지났을 때 얼마냐. 그게 무조건 그 날짜는 가야 돼. 그럼 그 전에 만약에 안 가는 것들은 뭐예요? 시간도 여유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걸 주경로, 가장 긴 로. 그게 크리티컬 패스입니다. 여기 있네. 괜히 떠들었네. 여유 시간, 제품 생애 주기, 뭐. 이것도 시험에 한번 기존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성숙기에는 뭐가 많다고. 한번 기억나세요? 이 제품이 이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제품이 도입돼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쇠퇴해요. 자, 예를 들면 이 마우스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쇠퇴하잖아요. 그런데 성숙기 때는 어떠니? 성숙기 때. 요때는 투입은 적고, 지금 이건 투입이에요, 투입. 밑에 이런 거 투입. 그러니까 요때는 돈을 좀 더 들이는 거고, 요때는 돈을 많이 나. 왜? 투입했는데 이제 더 이상 더 안 해도 되니까. 자동차도 엄청 비싸더만. 자동차 얘기 안 해드렸나요? 혹시 지프? 지프 얘기 제가 안 했나요? 미국 차, 지프 아세요? 지프? 난 수입차 뭐 이래. 저는 외부 이렇게 폼 재는 거 아주 싫어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 동서가 외제차를 이제 했는데 요즘에 외제차들이 DC를 그렇게 해요. 외제차들이 DC를. 그래서 그 지프 값이 6천만 원인데 2월 한정으로 2천만 원을 DC를 해서 진짜로 3,990. 그리고 외제차, 수입차는 좋은 게 옵션이 없더만요. 그냥 다 풀. 우리나라는 옵션만 1,000만 원이더만 나쁜 놈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타볼까 해서 갔는데 일단 연비 이것도 한 8, 9km밖에 안 되고 차가 그리고 작아. 타봤대. 내 등치에는 좀 작아요. 투싼 정도 돼. 투싼 우리나라. 그래서 안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를 살려고 봤더니 8개월 기다리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뭐 도대체가 배짱 영업을 하던데만 아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영업사원들이. 여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런 데가 참 이게 참. 요번에 그 현대
저 생산직 한 명 뽑, 뭐 100명인가 뽑는데 1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가고 싶죠? 그거는 잽도 안 되고요. 그 지금 혜택 중에 가장 큰 거는 고용 보장이 60세까지 돼요. 그거 아세요? 그 과장 이렇게 저번에 연구원들 과장 승진권을 반납한 거? 아니 거부권? 과장을 안 달겠다는 거예요. 대리로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노조 과장 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된대요. 뭐 유니온 시작. 이거 그런 데서 이제 그 조건이 그럼 자기는 이제 힘들면 이제 급여도 깎여야 되고 한직으로 갈 수 있고. 근데 뭐 대리로 그냥 있으면 평균 연봉 한 1억 받고 내가 60세까지 쭉 있으니까 누가 못 건드리니까 노조를. 많이 좀 우리나라 노조가 좀 잘못된 케이스. 자,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뭐 어디 매트리스에 나온 건데 뭐 어디 처음에 이것도 기출 문제 하나 이렇게 비슷한 게 나왔을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 개는 뭐예요? 개는 개새끼. 아, 죄송합니다. 개는 우리가 캐시카우라 그러죠. 캐시카우. 캐시카우가 뭐예요? 혹시 캐시카우 소젓 계속 짬 나오잖아요. 일정 기간에. 그래서 별은 아주 좋은 그 고수익. 캐시카우는 고수익 저성장. 그 다음에 물음표. 저수익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고. 개는 도구는 저수익 저성장이 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업부문 전략에도 있다. 그 다음에 G매트릭스. 산업심리. 원인,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한번 말씀드렸죠. 네? 이건 원인이에요, 원인. 독립변수가, 이게 독립이니까 독립된 변수일 뿐이에요. 이 독립된 변수에다가 다른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결과 변수입니다, 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속변수는. 독립된 건 하나고, 심리검사법, 생활사검사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정보처리 순서, 예. 이게 인간하고 기계하고, 기억나세요? 네. 정보처리 행동, 기능, 출력, 정보 보관한다. 요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일본의 무슨, 뭐로. 이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외우느니. 근데 이게 왜 외우기가 어렵냐면, 너무 같은 게 많아, 보면. 얘나 얘가 신뢰도가 0.9 이하래. 그냥 똑같이. 그리고 얘는 0.999 이상. 4번. 신뢰도 제로. 아웃이라는 겁니다, 아웃. 히카이만 법칙, 선택 반응 시간. A 플러스 B. 즉, 선택 반응 시간은 축구할 때, 농구할 때, 내가 선택받았을 때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기출문제 한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심리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는 심리 쪽은 딱히 뭐 여기에 이거 나왔네. 리전의 휴먼에라 원인. 그다음 그러니까 그 라스무센의 SRK의 모델 요것도 세 가지 한 축에서 아셔야 되고 리전 라스무센하고 리전 그 의도된 행동하고 그 의도하지 않은 행동 착각 실수 위반은 의도된 행동이에요. 위반 요것 꼭 기억하세요. 위반만 의도된 행동 요 바이올레이션이 요게 의도입니다. 의도 여기 있는 3번 바이올레이션 요게 의도적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번 시험에 왜 그 하나 있었죠.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착오가. 근데 이거를 지금 봐서는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비의도적으로 다. 얘만 의도적으로. 이것도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뭐 실수, 건망증, 규칙 기반 착오, 지식 기반 착오. 요거 바이올레이션은 뭐예요? 위반이에요, 위반. 이건 인터넷 아니 뭐야? 저기 찾아보면 위반입니다, 위반.
그때 체크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행동에 의한 인간 행동, 아까 얘기한 코미션, 오미션, 커미션, 순서, 과잉, 뭐냐, 순서, 시간, 그 다음에 익스트레스, 관련 없는, 요게 5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 수준에서 하는 게, 그 1차 해라, 2차 해라, 커맨더, 3차 해라. 그래서 이 원인이 누구에 있냐에 따른 1차는 나로부터, 요건 2차는 작업 형태로부터, 3차는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 요 에라를 얘기한다. 인간의 배우 요소 4. 많지도 않아요. 조도는 더 안 해도 되죠. 조도는 뭐 많이 했잖아요. 조도, 예. 양립성 뭐죠? 양립성. 또 합니다. 양립성. 양립. 행동과 조건이 같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양립성. 반응들과 자극 반응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즉, 뭐죠, 이거? 기억나세요? 뜨거운 물 어느 쪽으로 돌려요? 페달은? 운전은? 이게 양립성이에요. 네. 양립성. 그러니까 내가 차 꼭지를 왼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 나오고, 통상 오른쪽 돌리면 찬물 나오잖아요. 오른쪽 돌리면 핸들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차가 왼쪽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양립성, 그 다음에 개념 양립성. 자, 여기 나왔네요. 자, 드디어. 또 이번 기출문제 풀면 무지하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 외웠어요. 하나 외웠어요. 뭐 외웠어요? 하나. 착시. 이거 중에 착시. 뮬러 어디 있어요? 뮬러. 여기 있네. 뮬러. 그 다음에 안 보이네. 졸러 어디 있어? 졸러 여기 있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졸러. 포겐도르프도 나와. 그 다음에 폰조도 나오고. 자, 스트레스 대처 방안 읽어보십시오. 네. 스트레스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각자?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하세요? 한 선생님, 스트레스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세요? 네. 아, 담배 태우세요? 관심이 없는 건가? 거꾸로 따지면 상당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해야 업무라는 게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전문성이 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내가 그걸 또 한다는 거는 어쨌든 조직 내에서 아까 그런 조직도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일 스트레스 모형도 있지만 조직 내에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걸 공부를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걸 빗대서 내가 지금 기업 진단지도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조직 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조직 문화, 현재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 이 실제로 지금 같은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다 불행한 거예요. 본인도 불행하고요. 그렇게 일을 안 하는 이제 후배들도 사실은 불행한 거고요. 그게 이제 어디선가는 다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기술자 엔지니어들은 잘해야 돼요.